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지자를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손석희 책도 마무리하고, 박정희 청년혁명정신 발제문도 쓰고, 이 PC감정도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그냥 어제부터 좀 한두 편 보다가 오늘 최종회를 이경재 변호사 회의 마치고 와서 이제 보는데, 저는 사실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다 안 봤어요. 이게 제 대학 때 아마 방영됐던 걸로 아는데, 이 좀 보다가 제가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한창 이 서울대 운동권들하고 싸울 때, 저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돈 많은 집의 애들이 왜 마르크스를 외치고 체게바라를 외치는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급혁명을 하겠다. 그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가난하니까 이 체제를 바꿔서 완전 평등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미친놈으로 보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거를 알려줄 뿐이지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돈 많은 집의 사람들이 막 좌익운동, 이건 좀 미친 사람들로 봐요. 그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게 대학교 4학년 내내 그걸로 가지고 싸웠는데, 운동권들하고. 이 모래시계가 고현정, 이 무슨 카지노 재벌의 딸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제가 앞부분을 좀 다시 보니까 그거 그대로 나오더만. 그 당시 70년대에 이 고현정이 이 부잣집 딸로 신분 숨기고 막 운동하다가, 뭐 그때는 사실 좌익운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가니까 이 수사관이, 야, 너 같은 부르주아까지 이렇게 운동하면 우리가 지금 인력도 모자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한 얘기랑. 가난한 애들이 이러는 건 난 이해되는데 너 같은 애들 이거는 도저히 역겹다. 그 제가 아마 그때 그 대학교 때 그것 좀 보다가 제가 더 이상 안 봤을 겁니다. 모래시계를.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유튜브 좀 보다가 오늘 마지막 회를 보는데, 이 이승연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신인 탤런트였죠. 그 일간지 여기자로 나오는데, 이제 모래시계 막판에 이 정관계 이제 뭐 카지노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게 모래시계 소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수사하는 검사가 이제 박상원, 거기서는 강우석 검사로 나오죠. 수사하는 검사가 이 수사기관에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이승연, 이제 거기서는 신기자라 그러는 것 같던데, 여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딱 올렸는데, 막판에 이 조판에서 편집장이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데, 이 여기자하고 이제 편집장하고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편집장이 이제, 나는 처자식이 있다. 한마디로 권력에 찍히는 일을 안 하겠다. 월급이나 타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 쓴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승연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사면은, 기자라면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게 직업 아니냐.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가 쓸데없이 세상 바꾼다고 설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언론이 무너집니다. 지금 문재인에 줄 서 있는 그 좌익 운동권 계열 그 언론들이 문제가, 기자의 본분으로서 정확한 기사, 정확한 설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
기자의 본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팩트 필요 없어요. 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김정은과 함께 적화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요, 사실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부터는 국민을 무조건 개돼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개돼지로 만들어놓고 합쳐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익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게. 쓸데없이 기사 쓸 능력이 안 되니까 세상 바꾼다고 설쳐대서 지금 이 꼴 난 게 현재 좌익 언론의 현주소고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들은 왜 이 모양 이 꼴 됐냐 이거죠. 좌익 쪽에 아닌 기자들은 그럼 똑바로 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서만 중심 잡고 있으면요, 나라 이 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승연이 이제 기사가 안 실리니까 조판실 들어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 조판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작은 신문사를 소개해줘가지고 그걸로 터트리는 그 스토리인데, 제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80년대 같은 경우, 그렇죠. 이 선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정치자금 문제도 나오고 뇌물도 나오고 정원유착, 정경유착 나오는데, 그걸 기자가 발견해서 이제 쓰려 그러면 막죠, 데스크가. 막고 그걸 가지고 권력과 거래를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기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 시대는.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직도 당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다, 지금 이 사건. 태블릿 PC. 자,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지금 이거 틀어막고 있죠. 자기들이 연관 안 됐는데 저거 왜 막고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문재인 당이 손석희 증인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한패니까 막고 있는 거 아니야, 한패니까. 검찰 개입돼 있죠. 특검 개입돼 있죠. 재벌 언론사, 중앙일보, JTBC 개입돼 있죠. 연관 언론사들 다 한꺼번에 묶여 있죠. SBS고 뭐 KBS고 뭐. 이거 지금 엄청난 국가적 총체 비리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사를 쓰는데 데스크가 막는다? 자, 80년대는 데스크가 막죠. 그러면 쓸 데가 없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 기자들 페이스북 안 해요? 페이스북 다 하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경제신문 기자 그냥 페이스북에 써버리잖아요. 기사 쓰기 전에.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의견을. 왜 써야 되냐? 언론의 범죄니까. JTBC와 중앙일보라는 언론의 범죄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럼 기자로서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취재했었으면요, 데스크가 막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경쟁사들인데. 아, JTBC, 중앙일보 경쟁사들 아니에요. 아, 근데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할 것도 뭐 있어요, 그냥. 제가 대한민국당 입장에서 성명서 낸 거, 태블릿 PC. 과거 거는 볼 것도 없고, 그것만 보면 다 나오는데, 드레스든 연설문 청와대 김희종이 거다. 나왔잖아요. 그거 쓴다는데 동아일보 데스크가 막는다? 저는 안 막을 거라 봅니다. 몇 번만 싸우면은. 그럼 막으면 페이스북에 쓰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 해주지 않습니까? 그 쓰면 되죠. 그리고 지면이 막아? 동아닷컴 없습니까? 모든 언론사가 다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긴 또 지면 분량이 무한정 아닙니까? 다 쓰라 그래요. 그거. 그래서 지금 보세요. 조선일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면을 안 내주는데 지면은 문갑시 편집장만 내주죠. 인터넷에 다 올리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국회 정론관 가서 한 50명 기자 앞에서 주로 태블릿 PC 브리핑을 하는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젊은 기자들이죠.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들은.
야, 정말, 이 딱 브리핑할 때 보면은, 이 동태 썩은 눈깔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진짜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더 많은 기자들과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디어치를 더 키우려면 또 기자들과 또 스카웃도 해야 되고, 연대도 해야 되고, 아니, 도대체 뭐 하러 기자했습니까? 뭐 하러? 기자가 돼서 뭘 하려고 기자가 된 겁니까? 그냥 보도자료 주면 쓰고, 문재인이 불러주면 박수치면서 쓰고. 글쎄요, 아니, 제가 대학 때 생각을 해봐도, 그래, 기자가 된다는 친구들은, 아니, 그래도 바르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다고 들어가지, 난 기자 되자마자 다 조작보도 할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JTBC 이번에 뭐 심수민이 뭐 김필준, 그래서 이자들은 뭐 처음부터 원래부터 조작해서 한탕 치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은 그런 마음 먹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 다 누가 밝혔습니까? 아니, 저를 떠나서요. 지금 이거 누가 제대로 밝혀내고 있어요? 은퇴한 우종창 기자. 이제 편집장까지 올라간 문갑식 기자. 한마디로 원로 기자들입니다, 이거. 컴맹들이에요, 따지면은. 이 원로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밤새서 자료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IT 기기 범죄를 20대, 30대 젊은 기자들이 동태 눈깔하고 멍하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모래시계 보면서요, 제가 더 못 보겠더라고요. 자기 기사가 누락돼서 이승현 전일근 여기자가 조판시에서 울고 있는데, 난 저게 대한민국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상황이. 그리고 아까 그 편집장과 이승현이 주고받는데, 기사를 쓴다고 세상이 바뀌냐? 세상을 바꾸려고 기사 쓰는 게 아니라 바른 기사 쓰는 게 기자의 직업이다. 이 얘기가 막 한국말로 안 들려요. 저거 어느 나라 얘기지, 저거? 왜? 그런 걸 제가 요즘에 언론계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기자가 정말 이 바르고 진실을 쓰려고 그러고 데스크가 막고 그래서 젊은 기자가 막 울고 사표 쓰고 내가 그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언론사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데스크잖아요. 아니 문갑식 편집장 데스크 아닙니까? 우종창 기자도 거의 데스크급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볼 땐 데스크는 쓰라 그럴 거라고 한번 해봐. 안 해 젊은 기자들이. 아니 부끄럽지도 않나 이 동태 눈깔 기자들? 모래시계 저보다 한 위아래 5년차, 10년차들 다 모래시계 봤을 텐데, 집에서 한번 보란 말입니다. 24회 마지막 회를. 저 장면을 보고, 우리 일반인들 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젊은 기자가 진실을 위해서 싸우면은 데스크가 권력과 유착돼서 막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가. 젊은 기자들이 다 썩은 동태 눈깔 해가지고 멍하니 있습니다, 멍하니.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죠. 20년 더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이면은. 윗세대가 썩어 빠져가지고 젊은 세대가 들이받아가지고 고쳐내야지 나라가 망하느라도 뭐 바꿔낼 거 아닙니까? 밑에 세대가 더 썩어 빠졌는데 더 멍청하고 더 온실 속의 해바라기 같이 권력에 줄 서고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거. 제가 내일 청년 박정희 혁명 정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목숨을 몇 번씩 던진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기자와는 좀 다르죠. 기자와는 좀 다르고 이분은 국가 설계 위해 가지고 목숨 몇 번 던졌는데 태블릿 PC 이미 다 밝혀진 거. 내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밝혀진 거. 그거 기사 쓰는데 아니면 기사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쓰는데 뭐 목숨 날라갑니까? 그거 잡아가요? 저는 지금 손석희, 홍정도 JTBC 최고 경영자들한테 고소돼갖고 있고 태블릿 PC 조작에 검찰 개입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안 잡혀가는데 기자가 이미 나온 거 이건 언론계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JTBC 이거 지금 안 된다. 이런 거 좀 쓰는데 뭘 잡혀가고 무슨 월급이 깎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 그냥 그거죠. 패거리. 멍하니 있는 동태눈깔 패거리에서 나오기 싫은 거죠, 그냥. 같이 동태눈깔 대가가 어울려가지고, 같이 따라 쓰고, 베껴 쓰고, 월급이나 처먹고, 월급 처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겁니다. 내가 볼 때 뇌물 먹는 애들도 아니에요. 촌지 받고 뇌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이나 처먹으면서 똑같이 쓰고 똑같이 있겠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개돼지들이에요, 개돼지들, 그냥. 기자들이 독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자체가 개돼지들인 거예요. 개돼지들. 참 내가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한두 명이 돼야지 뭘 답을 내죠. 뭐. 이게 제가 볼 땐 다인데 다. 40대 이하 기자 전체인데요. 뭐 이거. 하여튼 뭐 남의 언론사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정당에 참여할 때도 제가 계속 주저하는 게 우리 대한애국당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바르게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언론계는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심장부터 머리까지 다 썩어 빠졌는데 내가 어디서 뛰어야 되냐. 우리 당은 잘 갈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하나는 우리가 지금 벤처 정당이지만은 누군가 벤처 언론 확 밀어붙여서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지 언론으로서 발전하는 거야. 이거 누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동태 눈깔들 정신 좀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전면 참여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미디어치 꽤 많이 성장을 지금 흐름 타고 있는데 이거 총괄주의에서 이거 확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지금 젊은 기자들 계속 채용하고 이 손석희 저주 책만 마치면은 이제 이 대한애국당 달리는 속도보다 한 두세 배 정도로 미디어치가 더 달려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더 척박하니까. 이 두 개를 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잡이 충돌해요. 이 정치하고 언론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좀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건가.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문재인 정권 흔들리는 시점에서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언론계에서 이 깃발 들고 치고 나갈 사람은 진짜 안 보입니다. 미디어치 말고는 안 보여요. 대한애국당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희소성도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내일 예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 PC 원본 검증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막판까지 왔습니다. 막판까지 왔고 너무 많은 조작을 덮어놨기 때문에 뭐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기자들 도움 없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썩어 빠진 동태눈깔 기자들이 계속 있는데 태블릿 조작 밝혀지면 뭐 할 겁니까? 앞으로 또 다른 조작 나오고 또 이 왜곡 선동 나오고 그냥 멍하니 있을 텐데 언론개혁은 좀 추상적이고요. 기자들 정신상태 개혁입니다. 그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깃발 들 때는 이게 정치하는 게 상당히 이제 핸디캡이 되죠. 하여튼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 기자들 제 방송 보는 기자들 많을 텐데 모래시계 24회 보고 이승연이 우는 거 한번 그 동료 기자들과 손잡고 내가 왜 기자 됐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심한 말 얘기하는 건지 동태 눈깔 개돼지 이게 정말 심한 말 하는 건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